1초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여우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 마을에 월양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혼인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과부가 된 월양이는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 속에 있었지요. 남편 봉수는 장사를 하러 먼 한양길을 떠난 지 보름 만에 객지에서 갑작스럽게 숨을 거뒀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장사에서 돌아오면 처음으로 비단 치마를 사다 주겠다고, 돌아오면 이의도 갖자고, 돌아오면 하고 웃으며 떠나던 남편의 얼굴이 마지막이 되고 만 것이었지요. 장례가 끝나고 문상객들이 하나둘 발길을 돌린 그날 밤, 텅 빈 집안에 홀로 남은 월양이는 꺼져가는 촛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시부모님도 동서도 아무도 없는 집이었습니다. 봉수가 차남이었던 탓에 혼인과 동시에 분가를 했고 아직 아이도 없었으니 덩그러니 두 사람만 살던 초가집은 이제 월양이 혼자 지키게 된 것이었지요. 촛불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방 안의 그림자가 흔들렸습니다. 봉수 서방이 거기 있는 것만 같았지요. 월양이는 무릎을 꼭 끌어안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서방님, 저 어찌 살란 말입니까? 저 두고 이리 먼저 가시면 어떡합니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달도 없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귀뚜라미 우는 소리만 처마 밑에서 들려올 뿐 마을 전체가 깊은 잠에 빠져드는 듯 고요했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쿵쿵쿵.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월양이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이 깊은 밤에 누가 찾아온 것이란 말인가. 문상객은 이미 다 돌아갔고 이 집에 달리 찾아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쿵쿵쿵. 소리는 계속됐습니다. 월양이는 촛불을 들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애써 누르며 그녀는 대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누구십니까? 대문 너머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인입니다. 마님, 소인 개똥이올시다. 월양이는 미간을 좁혔습니다. 개똥이. 마을에서 백수건달로 이름난 그 개똥이가 분명했습니다. 마을에서 손에 꼽히는 껄렁한 이인으로 일이라고는 평생 해본 적 없이 놀고 먹는 것으로 소문난 자였지요. 얼굴 하나는 번드르르한 편이어서 자신을 미남이라 여기는 듯했으나 그것도 제 생각뿐이고 실상은 두루 눈총만 받는 위인이었습니다. 그 개똥이가 웬일로? 월양이는 대문을 열지 않은 채 차갑게 물었습니다. 이 밤중에 무슨 일이십니까? 대문 너머에서 낮고 느끼한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아이고 마님, 저 봉수 서방과는 어릴 적부터 절친한 사이가 아닙니까? 부음을 듣자마자 달려왔는데 그만 늦어버렸지 뭡니까? 일이 빈손으로 올 수 없어 어쩌다 보니 인사가 늦었습니다. 과부 댁에 불청객이 찾아와 실례인 줄은 아옵니다만 워낙 봉수 서방과의 정이 깊었던 터라문 앞에서 그냥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요. 월양이는 대문 너머 개똥이의 말을 들으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봉수와 절친하다고. 봉수가 살아있을 때 개똥이 이야기를 단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한 번은 개똥이가 길에서 인사를 건네기에 봉수가 낯빛을 굳히며 돌아선 것을 월양이는 기억하고 있었지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자인 듯하던데 웬일이지. 그럼에도 월양이는 일단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늦었으니 돌아가십시오. 낮에 다시 오시면 맞이하겠습니다. 그러자 개똥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이고 마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요. 사실은 소인이 봉수 서방에게 전해드려야 할 물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미처 전해드리지 못한 채 일이 됐습니다. 서방님이 한양 떠나기 전에 이것을 꼭 부탁하더라고요. 물건. 월양이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남편이 물건을 부탁했다고. 한양에 가기 전에. 밤이 깊었고 대문 너머의 위인은 믿음직스럽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만 남편의 물건이라는 말에 월양이는 마음이 흔들렸지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윽고 대문을 살짝 열었습니다만 몸으로 입구를 막은 채 손만 내밀었습니다. 이리 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개똥이는 대뜸 방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손에 들어오는 물건이 아니라 말씀으로 전해야 하는 것이라서요. 잠깐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월양이는 대문을 닫았습니다. 다 됐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대문 너머에서 개똥이가 구구절절 사연을 늘어놓기 시작했지만 월양이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그녀는 다시 촛불 앞에 앉았습니다. 그 뒤로 개똥이의 목소리는 한참이 지나서야 잦아들었습니다. 참으로 못된 위인이로구나. 남편이 떠나고 없으니 제 계집으로 드릴 생각을 하고 찾아온 것이 뻔했지요. 월양이는 씁쓸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고요한 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얼마쯤 지났을까요? 이번에는 대문이 아닌 담 너머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스스스. 낙엽이 구르는 소리처럼 아주 작고 조심스러운 소리였습니다. 월양이는 다시 귀를 세웠습니다. 바람인가? 아니면 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이번엔 분명 사람의 발소리였습니다. 누군가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오고 있었지요. 월양이는 숨을 죽였습니다. 온몸이 굳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까 그 개똥이가 담을 넘어온 것인가? 그 생각에 이르자 두려움보다 분노가 먼저 치솟았습니다. 월양이는 재빨리 부엌으로 달려가 굵은 장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곤 마당 한가운데 버티고 서서 낳고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거기 누구여?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겠소. 어둠 속에서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어둠 속에서 사람의 형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개똥이가 아니었습니다. 달빛 한 줄기가 구름 사이로 빠져나오자 드러난 것은 허름한 누더기를 걸친 작달막한 노인이었습니다. 새하얀 머리카락, 구부정한 허리, 굵은 지팡이를 짚은 손, 나이를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노인이 월양이 앞에 서 있었지요. 노인은 월양이가 든 장작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며 말했습니다. 놀라게 해서 미안하오. 아가씨. 월양이는 장작을 든 손을 내리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누구시오? 대문은 두고 어찌 담을 넘어 오시는 것이오? 노인이 힘없이 웃었습니다. 대문을 두드렸더니 사람이 이미 있는 것 같아서 저 혼자 들어가면 민폐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월양이는 미간을 좁혔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대문에 누가 있었단 말씀이오? 노인은 길 건너편에서 개똥이가 한참 대문을 두드리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물러간 뒤에야 담을 넘어 들어온 것이라고 했지요. 월양이는 장작을 서서히 내렸습니다. 그래도 어색한 것은 어색했습니다. 한밤중에 담을 넘어 들어온 노인이라니. 무슨 일로 오신 것이오? 그러자 노인이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룻밤만 묵어가도 되겠소. 아가씨. 월양이는 어이가 없어 잠시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깊은 밤에 어디서 오셨길래?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먼 길을 오다 보니 그만 해가 지고 말았소. 주막을 찾아봤지만 이 마을엔 주막이 없더구먼. 근처 민가에 들어가 하룻밤 청하려 했지만 불이 꺼진 집들뿐이고 이 집만 촛불이 켜져 있길래 이리 들어온 것이오. 월양이는 망설였습니다. 남편이 죽은 날 밤 혼자 사는 과부집의 행색도 수상한 노인을 들여도 되는 것인지. 하지만 그 굽은 허리와 지팡이를 보자니 이 추운 밤에 내쫓기도 어려운 일이었지요. 월양이는 결국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사랑방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곳에서 쉬시지요. 노인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소. 월양이는 노인을 사랑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차가운 아랫목에 이불 하나를 꺼내 깔아주었지요. 그런데 이불을 펼치는 월양이의 손이 문득 멈췄습니다. 이 이불은 봉수의 이불이었습니다. 봉수가 늘 덮고 자던 봉수의 체온이 배어있는 이불이었지요.
월양이는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그리곤 아무 말 없이 이불을 노인에게 덮어주었습니다. 방을 나오려는데 노인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가씨. 월양이가 돌아보았습니다. 노인은 이불 속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남편이 오늘 세상을 떠났소? 월양이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낯선 노인이 어떻게 그것을 알았단 말인가? 어찌 아십니까? 노인이 천천히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들었소. 오늘 장례가 있었다고. 젊은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고. 월양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홀로 남은 밤이 무섭겠소. 월양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문을 닫고 나오는데 눈물이 차올라왔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곤 이불을 끌어당겨 얼굴을 묶고 소리도 없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느 순간 눈물이 마르고 어느 순간 잠이 왔습니다. 월양이는 그날 밤 처음으로 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녘,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월양이는 소스라치게 잠에서 깼습니다.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랑방 쪽이었습니다. 노인이 자는 곳에서 낮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지요. 월양이는 숨을 죽인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 사람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혼자 자고 있어야 할 노인이 누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 설마.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사랑방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귀를 댔습니다. 들려오는 것은 기도 소리였습니다. 낮고 떨리는 노인의 목소리가 무언가를 읊조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귀를 기울이자 한마디 한마디가 들려왔지요. 이 아이를 부탁드립니다. 이 아이를 지켜주십시오. 혼자 남은 이 아이가 앞으로 고생하지 않게 제발 좋은 날이 오게 해주십시오. 월양이는 온몸이 굳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 그 말이 뜻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노인이 기도하는 대상이 자신이란 말인가? 월양이는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그 순간 노인은 기도를 멈추고 돌아보았습니다. 잠시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지요. 월양이가 물었습니다. 방금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이 아이라 하셨는데 그것이 저를 두고 하신 말씀이십니까? 노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이름이 무엇이오? 월양이올시다. 노인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월양이. 그래, 맞소. 월양이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이 맞다는 것입니까? 노인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불을 정리하며 말했지요. 실은 내가 아가씨에게 할 말이 있어 이 마을을 찾아온 것이오. 월양이는 숨을 삼켰습니다. 저를요? 무슨 말씀을요? 노인이 품속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꺼낸 것은 작은 봉서 하나였습니다. 접혀있는 종이에는 아직 뜯지 않은 봉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노인이 그 봉서를 월양이에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것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소. 월양이는 떨리는 손으로 봉서를 받아 들었습니다. 봉인을 뜯자 그 안에서 작고 낡은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그 종이에는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지요. 글씨를 본 순간 월양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봉수의 글씨였습니다. 남편 봉수에 살아있을 때 꼭 그렇게 쓰던 그 글씨였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월양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내가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요. 한양에 가기 전 나는 이미 알고 있었소. 내가 마주한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한 가지 비밀이 있소. 나는 사실 장사를 하러 한양에 간 것이 아니오. 월양이는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실은 내가 오래전 한 가지 일에 연루된 적이 있어. 마을 이방 덕만이라는 자를 기억하오? 그 자가 수년 전 우리 마을의 세금을 횡령하고 그 죄를 애꿎은 가난한 백성들에게 덮어 씌운 일이 있었소. 죄 없이 매를 맞고 재산을 빼앗기고 멀리 쫓겨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지요. 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소. 증거도 가지고 있었소. 그래서 한양 관아에 그 사실을 고하러 간 것이오. 하지만 덕만이가 그 사실을 알고 나를 막으려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소. 만약 내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고가 아닐 것이오. 그러니 월양이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죽은 뒤에도 부디 이 일을 잊지 마시오. 이 편지와 함께 전달되는 증거문서를 반드시 관아에 전하시오. 당신이 위험할 수 있으니 내가 믿는 사람에게 부탁해 전달하도록 했소. 그 사람이 이 편지를 전하거든 믿고 따르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는 당신과 함께한 날들이 평생 가장 행복했소. 짧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소. 부디 건강하시오. 부디 행복하시오. 봉수가. 월양이는 편지를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곤 천천히 노인을 올려다보았지요. 당신이 서방님이 말씀하신 그분이십니까? 노인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봉수와 나는 어릴 때 같은 서당을 다녔소.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내게 부탁을 했소. 이것을 전해달라고. 만약 자신이 살아 돌아오면 직접 전하겠지만 그러지 못한다면 대신 전해달라고. 월양이는 품속에서 두 번째 봉투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봉수가 모아놓은 증거 문서들이었습니다. 마을 이방 덕만이가 세금을 횡령한 내역,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은 기록, 이름과 날짜가 낱낱이 적힌 문서들이었지요. 월양이는 문서를 손에 쥐었습니다.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 자가 서방님을 죽인 것이로군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소. 하지만 봉수는 그것을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이것을 부탁한 것이고. 월양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후 결연한 눈빛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직접 관아에 가겠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험하오. 월양이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목숨을 걸고 모은 것입니다. 제가 두려워서 이것을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노인은 한동안 월양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곤 천천히 미소를 지었지요. 봉수 그 아이가 좋은 사람을 얻었구먼. 다음 날 아침, 월양이는 노인과 함께 관아로 향했습니다. 관아에 이른 두 사람은 봉수가 남긴 증거문서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처음에 관아의 사령들은 과부와 노인의 말을 쉽게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 덕만이는 마을에서 권세가 높은 자였으니 그 앞에서 누구도 쉽게 목소리를 높이려 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봉수가 남긴 문서들은 달랐습니다. 낱낱이 기록된 횡령의 내역, 피해자들의 이름, 날짜, 금액. 이렇게 꼼꼼하게 정리된 자료 앞에서 관아의 현감은 더 이상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방 덕만이는 관아로 끌려와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펄쩍 뛰며 부인했지만 증거 앞에서는 버티지 못했지요. 더욱이 봉수가 죽던 날 밤 덕만이가 보낸 자들이 봉수의 뒤를 쫓았다는 증언까지 나오자 결국 모든 것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봉수는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덕만이의 명으로 움직인 자들에 의해 목숨을 잃은 것이었지요. 이 사실이 밝혀지자 마을 전체가 들끓었습니다. 그동안 덕만이에게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던 백성들이 하나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지요. 결국 덕만이는 관아에 잡혀 엄한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빼앗은 재산은 피해 백성들에게 돌아갔고 그가 뒤집어 씌웠던 죄명도 모두 풀리게 되었지요. 월양이는 관아 앞마당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방님, 됐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노인은 월양이의 집을 떠났습니다. 대문 앞에서 짧은 작별 인사를 나누었지요.
월양이가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성함이라도 알려주시지요. 노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소. 봉수의 오랜 친구라는 것으로 충분하오. 그리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마을 어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월양이는 노인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아침 햇살이 마당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새벽이 온 것이었지요. 어둠이 가장 짙은 것은 새벽이 오기 바로 직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월양이에게 그날 밤은 분명 가장 어두운 밤이었을 것입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첫날 밤, 그리고 그 밤에 찾아온 이상한 손님. 하지만 어둠 속에서 찾아온 그 손님은 월양이에게 새벽을 데려다 주었습니다. 봉수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한 것은 재산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억울한 이웃들의 한이었고 혼자 남겨질 아내의 앞날이었습니다. 사지인이부, 사지인이부, 죽어서도 의리를 다한다는 뜻의 말입니다. 사람은 살아서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살아있는 동안 심어놓은 진심이 죽어서도 남겨진 사람들을 지키기도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가장 힘든 밤을 보내고 계신다면 기억하세요. 그 밤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진심 어린 인연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를 지켜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